우울증은, 노인 우울증은 가슴 침해를 유발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많아지며 65세 이상에서 10에서 20%는 우울증이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또 이혼이나 이런 여러가지 것이 위험 인자가 될 것이고, 또 질병으로 뇌졸중, 당뇨병, 뇌분비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 암 등도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거죠. 수면에 대해서, 노인은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태양빛의 유무는 수면 감각을 불러주는 일주 리듬을 결정하는데, 시선과 부의 시에서 뭐 이런 것이 잘 전달이 안 돼서 태양빛이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시신경으로 입력되는 빛의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리셋되고 송가선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활동에서 장애가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모세혈관이 막힐 정도의 힘으로 피부를 누르면 하얗게 되어지는데, 피부 조직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또 늘었다고 풀어지면 혈류가 되는, 또 이렇게 붉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진행이 막히면은 욕창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욕창이 올 수 있다. 자, 언어는, 노인은 문장이 짧아진다. 언어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리는 소리가 어떤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노인은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음성도 느려지고, 음성을 상실하는 노인 호흡기에 이런 여러가지 인지 기능이 노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던 욕창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욕창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피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에 이것이 혈류가 돌지 않으면은 욕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름은, 피부 콜라겐은 40세 이후에 급감한다. 표피는 진피와 딱 달라붙는데, 표피세포가 붙어있는 바닥막에는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이 박혀있고, 진피에서는 콜라겐 다발들이 교차 결합으로서 엉키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성을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20대 초반부터 매년 1%씩 줄고 40세 지나면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외인성 노화는, 피부 노화는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자외선이라든가 비타민 D 부족 등등으로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자, 노화 피부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또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표피 지방이 감소하고 딴 피부 콜라겐이 감소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원래 피부 병변은 없지만 긁어서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고, 간경화, 췌장암, 간염, 만성신부종, 당뇨병, 가소성 질환 같은 질환들도 가려움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약한 자극도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가려움증은 정신질환에도 하나다. 치매, 전염병, 우울증, 성격 등등 정신질환에도 이 가려움이라는 것이 자, 가려움은 끓고 싶어지는 불쾌한 피부 감각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렵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네요. 통증은, 노인 50%는 만성 통증이 있다. 통증 신호 전달 과정에서는 이렇게 쭉쭉 있고, 통증, 노인성 통증이 있고, 평형 감각, 노인의 30%는 어지러움증이 있다. 그래서 아마 혈류가 약해지고 몸의 신체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겠다. 피부 감각은, 노인은 냉감은 유지되고 열감은 떨어진다. 그래서 자꾸 차가워진다는 거지. 몸이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은 촉감, 온도, 통증, 가려움 뭐 이런 것들인데, 촉감은 접촉뿐만 아니라 진동이나 압력을 포함하는 기계 감각이고, 또 온도 감각은 뜨겁거나 차가운 느낌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각들이 둔감해지고,
창조성은 40대의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창의성이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창조성, 창의력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혜는 나이는 지혜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지혜는 삶의 유효한 능력이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요인인데,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롭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정의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인 해결책보다는 실험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검증하는 심리학적 연구가 있었지만 결과들은 일반적이지 않다. 지혜, 나이는, 지식은 모르겠어요. 자네파고도 운해파는 강해지겠죠. 뇌하수체, 노인은 시상하고 뇌하수체 측의 피드백 시스템에 이것이 와야 된다. 피드백 시스템이, 피드백, 뇌하수체라는 뇌아리에 들여온 그 영어 피추이터리라는 점액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뇌피세포의 노화는 산화질소 생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산화질소는 탄력성을, 혈관 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영양인데, 뇌피는 모든 혈관과 림프관의 내강을 감싸는 것으로 뇌피세포로 구성된다. 뇌피세포를 모두 모아보면은 표면적은 7 등등 이렇게 있다. 뇌피세포는 혈관 항성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거죠. 노화는 림프관의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림프관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수축 기능과 판막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림프 펌프 기능이 감소하며 흐름이 역류하는 경우도 발병한다. 림프관끼리 연결이 감소하고 림프절은 퇴화된다. 감염과 암의 전이에 취약하게 된다. 림프관의 기능 저하는 감지력의 배출을 저하시켜서 인지 기능을 시상하고 신경계와 내분기계는 통합한다. 간녀는 신경이 매우 강고하며 신경계와 내분기계의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 감염병, 노인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4배 높다.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세포 독성 T를 세포 독성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노인은 백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종 후에 항체 형성과 예제 측면에서 질적인 양적인 저하가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 T세포 중에서 T세포수가 점차 줄어들고 이전의 여러 감염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서는 이 백신이라는 것들도 노인들에게는 그만큼 면역을 올리는데 약하다. 좋은 백신이라도 그렇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혈구가 송성부위로 이동해서 괴사세포로 포식하여 자유 레디컬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유발을 되면은 유발 물질이 제거되면은 염증 반응 끝내기 위한 항염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염증이라는 조직을 또 회복시키기 위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도하면은 또 힘드니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 감소는 노쇠와 관련이 있다. 태아는 무균 환경에서 자라지만 자궁을 벗어나면 산모와 주변 환경에 있던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피부, 비강, 구강, 내장 등등에 이렇게 상주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림프관은 모세혈관과 비슷하지만 좀 더 크고 투과성이 좋아서 림프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림프관의 주행 경로에는 림프절이 있고 림프의 건강이 중요한 노화된 림프관은 펌프 기능이 감소합니다. 노화된 림프관 펌프 밀어내고 청소하고 이런 것이 미세혈관에서 혈액과 세포간의 물질 교환은
간질에 의해서 매개된다. 간질이란 결합 조직 일종으로 세포 사이의 공간이다. 간질 사이간 모세혈관에서 간질로 나온 체액의 90%는 정맥으로 흡수되고 정맥으로 흡수되고 10%는 림프 모세관으로 이동된다. 골수와 중추신경계를 제외하고 미세혈관이 있는 모든 조직에는 림프 모세관이 있다. 주로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 정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간질이 남아서 림프 모세관으로 이동한다. 혈액을 순환하는 혈장 단백질은 150에서 200g 정도인데 그렇군요. 예, 정맥이나 혈액이 좋지 않으면 림프관 자체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맥 혈액으로 통과해서 연결해서 독소들이 배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림프관도 혈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체란 노화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 노화로 보체는 면역계에 협동해서 병원체를 어떻게 파편을 제거하는 단백질을 적어도 20개의 서로 다른 것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체계라고 한다. 보체계. 사이토카인이란 사이토카인 노화로 인해서 증가하는데 사이토카인은 세포를 의미하는 사이토와 움직임을 의미하는 카인, 그러니까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죠. 명령된 분자의 그룹이다 라는 거죠.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그러나 간혹 내분비 신호 전달에도 관여해서 호르몬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호르몬 지금까지 발견된 사이토카인은 수백 종류다. 수백 종류의 사이토카인 호르몬이 있다. 백혈구는 면역노화의 큰 특징은 T세포의 퇴화이다. 백혈구에는 가리코, 림프고 의가 있다. 가리코는 당구 이런 것이, 가리코는 병원체를 공유하는 가립을 가지고 있어서 명명되고 호전구, 호상구, 호영구, 비만세포 등 4종류가 있다. 가립을 산과 연기를 염색했을 때 염색이 잘 되면 산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호산구라고 하는군요. 호산구. 연기 염색이 잘 되면 호영구. 산을 좋아하고 염색이 잘 되면은 연기 염색이 잘 되면 호영구. 호산구. 항체란 노인은 병원균에 대한 항체는 감소하고 자가 항체는 증가한다. 자가 항체 식이 제한으로 영양 섭취가 감소하며 mTOR 활성이 억제되어서 단백질 활성과 세포 분열이 억제되는 대신에 스트레스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이 된다. 식이 제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에. 또 라파마이신을 토양하여 mTOR를 억제하며 식이 제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면 번식에 쓰일 에너지가 체세포를 유지하는 것에 투자될 것으로 추정된다. 효모, 꼬마선충, 소포리 등에서 토르 활성이 감소하면 수명 연장되고 생쥐에서 라파마이신을 투약해서 토르를 억제해도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종에서 토르가 억제되면 수명 연장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보존된 이렇게. 그래서 금식이나 단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명 연장에 2차 림프기관으로는 림프절, 비장, 점막, 면역 조직 등이 있고, 림프절은 전반에서 450개가 존재한다. 림프절을 거쳐서 혈액으로 유입된다. 림프관에서 림프절을 거쳐서 혈액으로 유입되고, 림프절은 림프로 유입되는 항문을 포획하고 림프절은 독소를 포획하고, 비장은 혈액에 있는 것을 항문을 포획하고, 혈중에서 항원, 항체, 결합체와
미생물을 제거한다. 이 비장이 하는 일이 참 중요하네요. 비장이 혈액에 있는 이런 항문들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림프절이 크기는 참 0.2 뭐 이렇게 조그만한 마이크론 조그만하지만 인체 전반에 400에서 450개의 림프절이 있다. 점막 면역 조직은 면역 세포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신호 전달 경로는 인체에서 신호는 한 방향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신호 전달은 신호 물질 이렇게 신호도 한 방향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자, 림프기관에 대해서 다시 노일의 형성은 지방 조직으로 대체된다. 림프기관은 1차, 2차로 나누어질 수 있다. 1차 림프에서는 골수와 흉선, 자, 이런 것이 있고, 림프, 비림프, 과립고, 당구,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거의 모든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두랑을 10배 빠르게 이용하고 젖산을 발휘한다. 암조직은 처음 생길 때 산소를 공급받을 모세혈관이 없기 때문에 암조직이 성장하여 혈관이 생겨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도 젖산 발효를 한다. 젖산의 생산 속도가 처리 속도보다 빠르면 젖산이 혈액에 많아져서 체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최상의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최고 속도로 1분 이상 단거리 경주는 할 수가 없다. 젖산은 간세포에서 피루구산으로 전환되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서 산화되는데 이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훈련이 잘된 운동선수의 경우에서 100m 경주 후에 30분 정도에 걸쳐서 젖산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초월이 능력이 약하면 운동선수가 되기 어렵겠죠. 면역계는 림프기와 백혈구로 구성되는데,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고, 백혈구는 혈관과 림프계를 이동한다.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방어기전은 1차 방어선과 면역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방어선은 피부, 소화관, 또 기도, 빈뇨생식관 등 이런 상피조적인 물리적인 장벽이며, 병원체가 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몇 개가 작동한다. 몇 개는 선천면역과 부천면역으로 이렇게 나눈다. 태어나면서 더 있는 그 면역으로 이겨나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인체는 적혈구와 근육 조직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 젖산 발효가 시트르산 회로를 통한 속도가 빠르다. ATP 생성보다도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젖산 발효를 통해서만 ATP를 얻는다. 적혈구와 근육에서 생성된 젖산은 간으로 전달되고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다시 혈액으로 방출된다. 혈전은 뭐냐? 혈전. 노인은 혈전 성장과 출혈 성향이 동시에 증가한다. 혈전과 출혈. 그리고 출혈과 치혈, 반대로 출혈은 조직 손상의 결과이고, 치혈은 손상된 상처를 치유하는, 혈액은 폐쇄된 혈관을 순환하므로 출혈은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대부분의 조직은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적은 어떤 손상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출혈이 있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응집되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어서 대부분 몇 분 안에 혈액 응고 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젖산 대사는, 암세포는 젖산을 발효한다. 같이